4.11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울산에서는 70여 명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로 울산 지역의 대기가 크게 오염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실태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아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자 승강기를 탄 여성들만 누렸습니다. 현대자동차 새 집행부가 주간 연속 2교대제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사 간의 입장과 전망을 연속 보도합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알뜰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울산 지역의 셀프 주유소도 44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남구 두왕동에서 탱크로리와 시내버스가 추돌해 승객 등 16명이 다쳤습니다. 2012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에 울산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63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중앙정치권이 지도부 교체와 통합 진통 등으로 소용돌이치면서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정치권의 새 판짜기가 시작됐다는 분석 속에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안감과 눈치 보기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쇄신안의 핵심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과 시기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나라당 울산시당도 사퇴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부터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다 육선의 이상덕 의원과 초선인 홍정욱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현역 의원들은 당 안팎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물을 제대로 모집하자는 거고 이게 당선하는 거는 유권자들이랑 만들어주는 훈장인데 범죄고 경력 청구가 아니고.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신당 수준의 재창당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물갈이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비상대책기구 구성 논의가 끝날 때까지 표면적인 공천 경쟁보다는 물밑 경쟁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에선 민주당이 혁신과 통합이 주축이 된 시민통합당과 한국노총 등과의 통합을 결의함에 따라 새롭게 탄생할 민주당의 영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무현계의 자장격인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은 문재인 이사장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중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정치권이 요동치면서 진보 진영을 제외한 지역의 주요 후보군들은 사퇴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4.11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역에서는 여야를 통틀어 70여 명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김익현 기자입니다. 통합진보당 김진석, 김창현 씨가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 을과 북구 출마를 각각 선언했습니다. 같은 당 노옥희 씨는 동구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기어의 선관위 디도스 부정선거로 파멸과 해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국민의 주권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시대에 새로운 인물로 국회를 교체해야만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열어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민통합당과 한국노총 등과의 통합을 결의한 가운데 송규봉 씨가 가장 먼저 울주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안정된 사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출마 예상자들은 중앙당의 비상대책기구 구성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사퇴 추이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김원득, 서정희 전 시의원, 이채익 전 울산항만공사 사장, 박대동 북구 당협위원장, 최윤주 전 친박연대 울산시당 위원장 등이 출마 선언을 준비 중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발송, 선거군의 총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 발송과 직접 통화 방식의 지지 호소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신문, 방송 광고, 그리고 확성기를 이용한 대중연설은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울산에서는 모두 70여 명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로 울산의 대기오염 수치가 높아졌다는 UBC 단독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시민 환경단체들이 오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행정당국은 그럴 뜻이 없어 보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작스런 정전 사태로 석유화학공단 굴뚝에서는 3시간 넘게 시커먼 매연이 배출됐습니다. 이 매연은 바람을 타고 시내 전역으로 확산됐고 정전 사고 직후 대기오염 물질 수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인 미세먼지는 정전 사고 전날 32ppm이던 것이 사고 다음 날인 7일 55ppm까지 수치가 껑충 뛰었고 아황산가스의 경우에도 정전 사고 다음 날 측정 수치가 사고 전날보다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울산 지역 15개 시민환경단체는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전 사고가 대기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나아가 대기오염 총량 규제를 실시하며 정전 사고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대기오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환경적 오염도 분명히 있을 테고 여기에 대한 시에서 적극적인 조치나 조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이번 정전 사고가 대기오염을 유발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설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점점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표준안을 가지고 대응하는 부분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대기오염 대책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석유화학공단 정전과 관련해 피해 업체와 한전에서 주장하는 피해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은 각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기업체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한 주가 1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에너지 70억 원 등 모두 199억 원가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기업들은 한전이 아직 피해 집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인 추산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파트 승강기에 혼자 탄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대학생이 붙잡혔습니다. 인근 아파트에서 2주 동안 무려 5차례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귀가하는 여고생을 따라 승강기에 오릅니다. 이 남자는 여고생보다 한층 아래층의 버튼을 누르고는 먼저 내리는가 싶더니 계단을 뛰어올라 여고생이 내리는 순간 승강기 앞에서 성추행을 저지릅니다. 이로부터 이틀 뒤 그리고 열흘 뒤에도 이 아파트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시간대도 대낮으로 바뀌었고 승강기 안으로 여고생을 밀어넣는 등 갈수록 범행도 대담해졌습니다. 버튼을 다 눌러버리면 중간중간 실패인가 봐. 그 뜻이 이 도망치는 거야. 성추행범은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2주 동안 아파트 2곳을 돌며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연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은 숨기기에만 급급했고 결국 아파트 직원의 도움을 받고서야 용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져가지고 바로 뛰어나왔죠 우리가. 오른쪽 몇 사람 왼쪽 몇 사람 어디 다 배치를 내가 했지. 뒷모습 보니까 맞는 거에 옷도 맞고. 경찰은 대학생 이모 씨를 구속하고 범행 동기와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셀프 주유소가 인기라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새로 생겨나는 주유소 대부분이 셀프일 정도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구 진장동의 한 셀프 주유소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운전자들이 내려 손수 주유기를 잡습니다. 일반 주유소보다 40-50원 정도 싸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고요. 주유원들이 조금씩 도와주니까 조금 편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지난 8월 셀프로 바꾼 이 주유소는 셀프 주유가 어색한 고객들을 위해 여전히 주유원을 두는 등 값은 내렸지만 서비스는 유지하며 단골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옆에 가서 기존 주유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차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 주유소처럼 저희 직원들이 울산 지역에 셀프 주유소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08년 말. 기름값이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갑자기 18곳으로 늘더니 이후 1년 새 44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 6곳 가운데 한 곳은 셀프인 셈입니다. 특히 셀프 주유소만을 찾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이제는 새로 문을 여는 주유소 대부분이 셀프일 정도입니다. 최근 5주간 휘발유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고유가 시대를 맞아 셀프 주유소가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새로 출범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주간 연속 2교대제 실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노동계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UBC는 이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주간 연속 2교대제가 무엇인지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생산 라인은 하루 24시간 돌아가고 직원들은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눠 맞교대로 근무합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05년, 2009년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서의 의견차로 도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주간 연속 2교대제는 주, 야간 맞교대 근무 대신 주간에만 2교대로 나눠 근무하는 것. 현재까지 논의된 안은 1조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2조가 3시 10분부터 밤 12시 50분까지 일하고 새벽에는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겁니다. 새로 출범한 노조는 당장 내년 말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을 목표로 회사 측과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최고 경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선언을 통해서 밤샘 근무 없는 노동 이런 부분들을 선언을 해주면은 여기서 실무적으로 풀 때도 쉽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3천억 원의 설비 투자를 거쳐 오는 2013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와 최종 합의를 거쳐서 약 1년가량 소요되는 설비 보완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주야간 맞교대를 개선하라고 촉구하면서 현대차 노사가 협상을 통해서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안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북구아산로 양정 1교 부근 도로 높이가 달라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도로 구조 때문에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울산시와 협의해 제포장 등 도로 구조 개선 작업을 벌이는 한편 안내 표지판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치안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유관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김길태 사건 이후 빈집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바리케이트 대부분이 훼손돼 쓰레기 투기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고 보고 울산시에 관련 예산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이들 지역을 성폭력 예방 특별관리 구역으로 정해서 거점 근무와 상시 순찰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남구 두왕동 금호타이어 앞 도로에서 공업탑 로터리 방향으로 가던 38살 정모 씨의 탱크로리가 50살 강모 씨가 몰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16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62살 김모 씨의 택시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탱크로리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2분쯤 남구 여천동 한 화학업체에서 불이 나 폐기물 보관소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플라스틱 첨가제 보관 공장 1층 폐기물 창고에서 불이 난 점으로 미뤄 찌꺼기나 분진 등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5시 20분쯤에는 북구 명촌동의 횟집 식자재를 보관하는 컨테이너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혼자 귀가하는 여대생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31살 박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2일 새벽 2시 25분쯤 울주군 온양읍의 한 은행 앞에서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여대생 19살 김모 양을 따라가 폭행하고 금목걸이 등 155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283명의 명단을 오늘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324억여 원이며 법인 64곳이 125억여 원, 개인 219명이 198억여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를 1억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출국 금지와 재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에 울산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63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별로는 현대청운고가 16명, 울산과학고 11명, 현대고와 애니원고 각 3명, 나머지 23개 고등학교도 1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해마다 40-50명 정도이던 서울대 수시 합격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학교별 심화반 운영과 입학 사정관제에 대비한 맞춤형 지도가 주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밤구대 암곽화의 단기 보존 방안으로 생태형 제방 설치를 추가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은 암곽화 앞쪽 80m 지점에 높이 15m, 길이 440m의 제방을 설치하고 관람객을 위해 교량을 만드는 것으로 2년 동안 255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번 건의는 울산시의 수로 변경안과 정부의 사연댐 수위 조절안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진전 여부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의회 허령 김진영 의원이 출입 기자단이 선정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허 의원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홀대와 지방세수 오차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공로를, 김 의원은 산업단지 분양업체의 땅 투기 의혹 등을 지적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태화강 중류 구라에서 선바위 구간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2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2009년 말 시작된 이 사업은 모두 220억 원이 투입됐으며 강변에 5.1km의 둑을 쌓고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16.3km를 개설했으며 대나무 6천 그루와 물 억새 15만 포기도 심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울산 지역의 다문화 가족 15쌍이 울산시와 경남은행, 울산여성단체협의회의 도움으로 합동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결혼식을 가진 신부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몽골과 중국 출신이며 이들은 결혼식을 마치고 경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주말이 지나면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네, 한낮으로 기온이 쑥쑥 올랐습니다. 이렇게 모레까지는 낮 기온이 평년을 웃돌면서 포근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으로는 조금 춥겠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0도 선에 머물겠고 모레는 조금 오른 3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내일과 모레 12도까지 성큼 올라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오후에는 가끔 많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는 대체로 낮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2도, 대구 0도 선에 머물겠고 낮 기온은 전국이 6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산과 양산, 밀양에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경북 지방은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경주 영하 2도, 밀양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오후부터는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찬바람도 강해질 전망입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티스트리. 어디든 아티스트리의 연구소입니다. 희귀원료뿐인가요? 이곳에서 난 아름다움의 미래를 발견했습니다. Art of Beauty, Artistry. 지점 운영 비용이 이자가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지점입니다. 여러분을 직접 찾아가는 은행이죠.
그렇게 지점 운영비를 줄여서 이자로 돌려드릴게요. 거래 금액, 기간, 실적에 상관없이 연 3.5%. KDB 다이렉트 하이 어카운트. KDB 산업은행. 사나이라면 신라면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고요. 맛있잖아요. 역시 신라면이야. 사나이 울리는 농심 신라면. 아티스트리. 어디든 아티스트리 연구소입니다.